자, 여기는 어디죠? 임장을 안 가봤던 생소한 구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영등포 구고, 지금 2개 블럭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양평 12, 13, 14구역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공업 지역이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개발할 때 약간 편해지지. 그렇죠. 일조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또 저희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우리 딱 봐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냥 저희가 부숴도 될 것 같은 기와집. 이 건물을 우리 수강생분한테 추천을 또 했었고, 여기 이제 평당 6천만 원 초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생이겠죠. 자, 일단 주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주차가 없죠. 그럼 이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자, 우리가 오랜만에 임장을 안 가봤던 생소한 구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영등포 구고, 영등포구 하면은 여기도 이제 원룸이 많은 이제 관악구랑 붙은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 있고, 뭐 신길루 타운이 있는 쪽도 있고, 다양한데 오늘은 이제 준공업 지역 임장을 하러 5호선 양평역 인근에 나와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등포 하면은 가장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떠올릴 만한 지역이 물레 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꼬마 빌딩이나 상권 이렇게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신축 컨텐츠다 보니까 소규모 건물이 좀 개발이 돼 있을 만한 지역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히려 준공업 지역에서 신축이 활발한 지역은 당산역이나 선유도역 인근이라든가, 여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양평역, 영등포구청역 5호선 라인이 오히려 활발하거든요.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촬영 시작한 곳은 양평역 인근이고, 여기는 역을 끼고 지금 2개 블럭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양평 12, 13, 14구역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꼬마 빌딩으로 이제 우리가 신축 개발 관점에서 볼만한 필지들은 사실 없는데, 요 이면으로 들어가서 좀 사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우리가 영등포로 오면서 그래도 영등포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던 이유는 이 용도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임장지를 다니면 우린 소규모 신축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상업지나 준주거 중공업보다는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용도 지역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중공업 지역이나 이제 이런 데보다 2종, 3종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도 못 올리고, 높게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1조 사선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림역 인근에 가면은 상업지나 준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막 7, 8층짜리 막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지역이 또 어디 있냐 했을 때 중공업 지역이 영등포에도 좀 많이 있다. 이쪽 지역은 대부분 개발 사례가 주거가 섞여 있는 모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독자들이 보기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입지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지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고기를 낀 블럭들은 또 올근생 개발이 많이 됩니다. 상권이 활발하니까 그런 걸 저희가 세부 입지별로 설명을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성수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공업 지역이 똑같은데, 사실 이제 입지나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약간 주거시설 기반이죠. 똑같은 용적률이나 일조권 없이 올라가는 높은 용적률을 다 먹기 위해서 어떻게 건물을 기획했는지, 그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시세를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대략 평당 4천만 원대부터 6천만 원대의 신축 부지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종이 200%, 3종이 250%인데 기본적으로는 서울에선 중공업 지역이 400%죠. 그렇죠. 용적률도 높지만 또 1조 사선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건폐율 온전히 해서 400%를 거의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점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토지가에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잠깐, 이쪽으로. 자, 일단 앞에 보이는 거는 최근에 분양을 했던 양등포 자이 디그니티, 여기 이제 양평 12구역 재개발하고 있는 거고, 요 뒤편의 중공업 지역 블럭을 저희가 오늘 세부 임장을 할 거예요. 이쪽이 개발 사례가 좀 많기도 하고, 제가 괜찮은 매물을 하나 받아온 게 있어서. 수강생한테 받았던 그 건물도 여기 아니야? 수강생한테 제가 추천을 했죠.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대부분 소규모 필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크게 다루지 않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지식산업센터였어요. 지식산업센터도 사실은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소규모 채널에서는 다루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역 인근의 중공업 지역인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촌, 소규모 필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중공업 지역에도 다중주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보진 않을 거고 한 개만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 대로변의 첫 번째 이면에 들어왔고, 자, 여기 코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땅이 몇 평 같으세요? 딱 보니까. 이거 딱 보기에 20평대 같은데? 대표님이 또 첫 건물 20평대 지으셨죠? 그렇지. 짬밥이 있지 또 코너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죠. 이게 딱 땅이 20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공업 지역이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1조 사선에 대한 제한, 핸디캡이 딱 사라지니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도 개발할 때 약간 편해지지. 그렇죠. 일조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주차장에 대한 이슈만 해결하면 되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땅도 작고 주차 이슈 방금 말씀하신 그게 있다 보니까 막 건물을 7층까지 올리진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상가주택 근생 다중 해서 4개 층짜리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주차 대수가 한 대인데 뭐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야 2종이나 3종에서도 근생 다중은 다 기획을 하고 이제 신축을 할 수 있는데, 중공업이 2종보다 땅값이 비싼데 똑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손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 남는데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올릴 수 있죠. 보통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층에서 7층까지 올린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4개층이야. 그럼 2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올렸냐? 더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그 면적에 따른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주차 대수를 1층에 깔아야 되는데 깔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돼서, 그래서 소규모 필지에서 개발할 때는 중공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땅을 2010년대 중반에 한 땅을 1,000만 원 정도에 샀어요. 평당. 그러니까 사실 싸게 샀고 건축비도 쌌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개발이 됐고, 지금 시세의 땅을 사면 아무래도 면적을 더 뽑아야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개발한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잘 지지 않았나요? 1층 상가 이 층고도 높게 뽑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평당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단 땅이 작잖아요. 작으면 절대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내가 소액인데 서울에 나름 역세권이 있죠. 우리 양평역 그런 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뭐 물론 묻힌 토지긴 하지만 이런 데 그래도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면은 사실 비교적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분이 땅을 20평을 평당 1,100만 원에서 2억 2천에 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갈 텐데, 여기 도로, 이쪽 도로, 북도로, 동도로가 지적도상 사실 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제척, 4m를 확보할 도로 제척도 당하고 코너라서 가각전제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15평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들이 궁금해한 게 여기 1층 상가가 임대가 되나요? 아, 그치.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다 주택가니까. 주택가기도 하고 지금 완전 들어왔거든요. 상가를 놓고 2, 3, 4층에 원룸했는데 이게 되냐? 되나요 이게? 지금 공실이긴 합니다. 아니, 원래 있었는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아 지금. 이제 원래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좀 빠졌다. 이런 건 좀 유의해야 된다. 유의해야죠. 주로 이런 유형에 있는 동네가 약간 황학동도 그렇죠. 맞아요. 황학동도 상업지인데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주거 분위기인데 상업지죠. 땅의 용도가. 우리 이 건물도 할 건데 여기 너무 부동산 앞이니까 여기 건너서 하죠. 이 건물도 그냥 가볍게 좀 특이하죠. 그러네.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사실은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묻힌 땅이랑 그것도 20평이고 이것도 20평이야. 토지 평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훨씬 커 보이죠. 왜 그러냐? 첫 번째, 그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2m. 그렇죠. 도로 제척을 당해서 토지를 많이 뺏겼다. 지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제척이 없어서 20평을 온전히 다 썼다. 이제 그게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건물을 기획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 대수를 한 대로 뽑았어요. 용적률을 다 쓰거나 해가지고 6층, 7층, 8층 올라간 건 아니고 5층에서 끊긴 했죠. 5층에서 끊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요 바로 뒤에가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잖아요.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더 쾌적해질 거고, 거기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상가를 2개층으로 뽑았죠. 2개층으로 뽑았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상가주택 기획이 가능하다. 똑같은 중공업 지역인데 약간 이 필지의 특성 때문에 사실 이 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필지 컨디션이나 이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이게 인사이트죠. 입지적인 인사이트.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옆에 만나쿠키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24년 4월. 네, 지금 거래가 됐고, 요거는 토지 평수가 24평. 굉장히 작죠? 이 만나 쿠키는 무슨 의미야? 여기서 만나자와 맛있다의 또 그런 의미가 쿠키가 맞나? 내 말이 맞나? 어쨌든 이 건물이 평당 6,6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지가 24평인데 매매가가 16억.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됐고, 이 건물은 재개발 호재를 믿고 산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신축을 하기에는 한쪽 도로가 또 2m 도로라서 도로 제척을 좀 당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재개발 완료될 즈음에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 지역의 시세를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4평인데 평당 6천만 원대 거래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땅을 볼 줄 알면 이런 게 있는 거지. 아까 이게 임장모 씨 얘기한 대로 도로 때문에 도로 제척이 당하면 사실상 1, 2평 정도는 못 먹지 않겠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평당가가 사실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평당 시세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근데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24평이 아니다 저 땅은. 대로변의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딱 또 저희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국시 건물, 우리 딱 봐도 맛있게 보이잖아요. 단층에 그냥 저희가 부숴도 될 것 같은 기와집.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등에 국수가 흘러. 이 건물을 우리 수강생분한테 추천을 또 했었고, 여기 이제 평당 6천만 원 초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토지가 커요. 40평. 야, 우리 그늘 가서 리뷰하자. 안 되겠다. 이거를 나왔을 때 그 수강생분한테 추천했는데 그 수강생분이 관심을 보였어. 바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사업성 분석을 해줬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분이 자금이 넉넉치가 않았어요. 아 맞아, 타이트했죠.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기획을 할 때 지하를 팔 거냐, 아니면 용적률을 다 쓸 거냐. 용적률을 다 쓸 거면 1층에 주차 대수를 많이 돼야 돼. 주차 대수를 많이 되면은 여기 딱 봐도 지금 약간 재개발 아파트 정문이잖아요. 여러분, 정문 앞에 딱 이 필지인데 1층을 상가를 날릴 겁니까? 안 되지. 무조건 편의점이지. 그쵸. 물론 여기에 아파트 상가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써. 그 다음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게 애매해. 그래서 컴팩트하게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컴팩트하게 기획을 하면 뽑을 수 있는 임대료가 적겠죠. 그런데 땅값은 비싸니까 수익성이 좀 안 나왔다. 세부 입지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그런 건 아쉬웠던 그런 필지고, 다만 저는 이 건물은 조만간 팔릴 거라고 봐요. 여기 제 앞에 보이는 이 뭐라 그러죠? 찐 회색, 이게 이 자이 디그니티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나 람스 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그치. 학원차가 오거나 하는 회전 교차로가 여기에 생겨요. 그치.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병원이든 학원이든 임대는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치. 이제 가면서 또 물건, 요 안쪽이에요. 가면서 물건 한번 또 보실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여기는 주거 개발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올근생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렇게 이면으로 빠지다 보면은 확실히 주거 사례가 많아지긴 해요. 여기 약간 또 건물 잘 개발해놨네. 이게 조금 외관이, 저는 그래도 한 1, 2년 됐을 줄 알았는데 2024년 준공이에요. 얼마 전에 준공 난 거예요. 단독주택. 근데 여러분, 전체 주택이 아니고 1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생이겠죠. 2층은 뭘까요? 잠깐만. 자, 일단 주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주차가 없죠? 그럼 이건 뭘까요? 근생이네. 2층이 근생 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층은 주택이에요. 근데 주택이 껴있으면 무조건 주차를 한 대 빼야 되지 않나요? 근생이야 면적 맞춰서 0대로 누를 수 있다고 해도, 주택도 여러분, 주택이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평 미만이면 주차 횟수가 빵돼요. 근데 실제로 2층은 뭐다? 모르지. 저 근데 모르겠는데 저기 약간 창문 안에 보니까 빨래 건조기가 있다. 한의원에서 약간 이제 뭐 수건 넣을 수 있죠. 이거 지금 땅이 몇 평이야? 20평. 이것도 20평이지. 건축물의 용도도 저는 기획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제가 이것도 다 등기를 떼봤죠. 90년대부터 계속 소유를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성 이런 걸 따지기보다 실사용 목적으로 용도를 알아서 잘 배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네. 아니면 에어비앤비는 불법이겠죠?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네. 가시죠. 네, 가자. 자, 우리 피디님 이제 가는 길에 저 앞쪽 화면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림역, 준주거 지역 뭐 이런 데서 봤던 그 7층짜리 원룸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거고, 이렇게 너무 업자형 건물을 이제 그만 다루고 싶어서 또 예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은 해야지. 영등포 중공업 지역에 인장을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수동이나 뭐 물레나 이런 데 가면 상업지가 많고 힙한 데가 많으니까 막 올려도 오피스 들어오고 사옥 들어오고 막 힙한 거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용적률 다 썼는데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1층을 다 필로티로 날리는 거죠. 왜? 여기는 1층에 상가가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냥 주택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근생 건물 짓든 상가주택을 짓든 활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조금 팁들이 많죠. 제가 또 그거를 현장에서 보실 수 있게 예쁜 사례로 준비를 해놨다. 그렇지. 딱 봐도 디자인 예쁜 건물 두 동이 양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준공업 지역의 대지 39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 11월에 평당 5,100만 원인 20억에 매입을 했어요. 20억에 매입해서 2년 뒤인 2023년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 면적 약 160평. 그 당시 공사비 약 850만 원 봤을 때 예상 공사비는 13.5억, 예상 부대 비용은 3.5억이니까 땅값이 20억, 공사비 13.5억, 부대 비용 3.5억 하면 총 사업비는 37억. 거기 이제 대출이 한 24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약 13억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딱 건물 지었을 때 상가가 하나, 원룸이 12개, 그 다음에 투룸이 4가구 이렇게 있으니까 예상 월세는 약 1,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 임대 수익률은 약 4.8%. 이게 그 준공 난 지 얼마 안 돼서 건축물 정보가 안 뜨는 거예요.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막 우편함도 보고 좀 했지. 이게 용도가요, 여러분, 주차 대수가 이게 4대밖에 없어요. 이쪽 2대, 저쪽 2대. 이 규모에? 옆면적만 봐도 지금 150평인데
근근근근근 다다. 그래서 맨 위에 2개 층만 주택이고요. 사실 그 밑에는 용도가 사무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근린 시설인데 방이 하나다. 원룸이다. 여러분들 근생 좋아하시잖아요. 그치. 근생이다. 올근생은 아니지만 이제 다 대부분 근생이다. 근데 원룸이라는 건 사실 방이 하나라는 뜻이지 내가 주택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원룸이다. 방도 사무실로 쓰면 그렇지. 다 원룸이죠. 사무소. 그 다음에 맨 뒤에 2개 층만 투룸 2개씩 해가지고 4개구나. 그거를 또 다가구로 용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가구 해서 주차 2대, 나머지 사무실 면적 전체 해서 주차 2대. 지금 5층까지 근생이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근생인데 원룸 써도 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진짜 근생인 사무실이나 한의원이나 그런 걸로 임대를 놓으시면 되는데 이 입지에 1층만 통유리고 나머지는 통유리가 아니죠. 그 말은 뭐야? 1층만 진짜 임대를 상가로 놓고 2층부터는 상가를 놓을 수 있을 만한 입지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로 층별 쌓을 거냐, 그거는 입지랑 이 주차 대수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마 질문이 끝없이 들립니다. 불법인데 괜찮아요부터 해서 뭐 세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어라고 그냥 정리가 돼. 강의 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다 오픈하기가 좀 애매하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쁘다. 그래서 요 건물과 또 이제 쌍두마차 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전 준공연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18년도 준공됐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을 하면은 아치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런 롱브릭을 벌써 썼다는 게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건물 되게 예쁜데? 네, 건물 진짜 이쁘죠. 이건 되게 희한한 게 현관을 2층을 침해했네? 이쪽 디자인만 그렇게 했는데 자 그게 저 이렇게까지 이번임장 딥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주차 대수랑 연관이 있어요. 이게 건축물 용도가요, 얘는 불법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다가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가 최소 0.5대씩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상 주차 대수가 총 6대거든요. 그래서 12개로만 쪼개려고 2층 일부를 면적을 일부러 현관을 강조하면서 전용부를 그냥 아낀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아낀 거네. 네, 용적률을 아낀 거예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강의 때 할 말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개발을 잘했고 이것도 수익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뒤에 있는 땅은 중공업 지역이고 대지 44평입니다 1996년부터 소유를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가는 저희가 생략을 했고 2018년에 신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공사 면적은 190평으로 봤을 때 평당 공사비 2018년이면 제가 19년에 500에 했으니까 보수적으로는 400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예상 공사비는 7억 5천. 부대 비용은 이때 세금이나 이런 이슈가 좀 적었으니까 금리도 낮았고 부대 비용은 1억만 잡았습니다. 토지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는 8억 5천 정도. 대출은 2억 2천밖에 없네. 그러면 내 돈은 약 6억 3천 가지고 했다. 예상 월세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약 18%. 이거는 사실은 18%라는 거는 땅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공사비도 많이 쌌을 때 한 건데 시사점이 그럼 지금 하면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공사비는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주택 끄시고 지금 제가 또 죽어 하니까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죽어. 그래서 올근생 리모델링 사례를 또 깔끔하게 2개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앞에 바로 2동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왜 근생일까요? 바로 뒤에는 주택인데 왜 이 라인부터는 이분들이 근생을 유지를 했을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네. 입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필지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필지와 그 기존 건축물 두 가지를 복합했을 때 이 아래쪽에 지금 대규모 지산이 들어와요. 바로 길 건너편에. 그리고 이미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꺾기만 해도 작은 지산이 한 동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고 방금 우리가 지나온 길은 실제로 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1층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와 있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5년 동안 신축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주택가를 하더라도 1층에 상가는 권리금 없고 임대료가 낮으면 무조건 들어온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무실, 소매점, 배달업종은 무조건 들어올 수 있죠. 거기다 새 건물이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20평밖에 안 되네. 20평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3년 8월에 평당 5,125만 원인 1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2024년 바로 이듬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상 공사비는 한 2억 정도 받고요. 예상 부대 비용은 취득세, 중개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5천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10억, 공사비 2억, 부대 비용 1억 5천 하면 총 사업비는 13억 5천인데 등기상 대출이 한 8억 6천만 원 있으니까 내 돈은 약 5억 가지고 시행을 하셨다. 여기 평당 임대료를 한 10만 원 정도 가정했을 때 월세는 약 430만 원. 그러면 연 임대 수익률은 약 4% 정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필지적으로는 왜 리모를 한 거지 이거는? 일단 이거는 코너가 아니에요. 코너가 아니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1층에 날아가요. 근데 여기는 딱 요 세부적인 골목만 봐도 1층 상가를 좀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하층도 한 개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주차 대수도 빵되니까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20평인데 한 4, 50평? 60평까지 연면적을 올려서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가 너무 커지잖아요. 사실 이분은 근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생을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 옆에 있는 건물처럼 6층, 7층까지 올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올리면 지금은 1, 2, 3층 올근생으로 했는데 6층까지 올라갔을 때 6층 올근생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룸으로 쓰지 않으면 사실상 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입지인가 했을 때 1, 2층까지는 오케이, 그 이상의 상가 임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지적인 판단도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지금 감성 있는 카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임차도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바로 옆에 비슷하게 개발해 놓은 사례가 또 있어요. 자, 요 건물도 한번 해봐 주시죠. 이것도 건물 카페트처럼 약간 되게 이쁘게 해놨네. 갤러리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런 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것도 20평이고 이것도 19평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 19평의 중고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4월에 5천만 원 초반에 해서 1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토지 10억, 공사비 2억, 부대 비용 1억 5천이니까 13억 5천인데 이거는 대출이 6억 6,500만 원 정도 있으니 내 돈은 약 7억 정도 가지고 하셨다. 평당 임대료를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연 임대 수익률은 약 4.2%.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이분이 지금 저 초록색 건물,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건물 다음에 개발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재 고민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네. 네. 이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주차장이 한 대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주차장에 한 대 그냥 들어가면 1층 상가에 이 계단실 놓고 주차장 놓으면 사실 못 나요, 1층 상가를. 이거는 거의 리모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등포 지역 소규모 개발할 만한 지역 3군데를 영상 앞쪽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다니면서 일단 느낀 거 첫 번째는 사선 건물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개발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이 영등포가 거의 평지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도로가 또 널찍합니다. 넓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지는 다소 작지만 그러네. 쾌적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표님도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가 이렇게 다 해놓고 나보고 또 넘긴다고? 딱 이렇게 해서 모듬을 해주셔요. 모둠순대 좋아하는데. 제가 영등포를 굳이 이렇게 더운데 콕 집어서 제가 영등포를 임장을 해보자고 한 이유가, 관악구는 여러분 가면은 수익률을 불법을 해가지고 이빠이 이끌어내지 않으면 승부 보기 어려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영등포는 여러분 원룸 수요도 있지만 근생 수요도 있고 사무실 수요도 많고 개발하기 좋은 중공업 지역이면서, 그렇다고 막 저기 특정 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도봉구나 뭐 은평구나 좀 구리다라, 좀 약간 너무 외곽이다. 외곽이다라고 또 할 아니죠. 또 아니에요, 영등포.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디벨롭 관점에서도 아까 임장원 씨 얘기한 평지이면서 용도 지역도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자금력이 조금 있는데 용적률을 이빠이 하고 싶어서 나름 괜찮은 지역에서 디벨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등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구가 입지적으로도 여의도도 끼고 있고 노량진 일부도 포함이 돼 있고 신길 뉴타운 신도림 쪽까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 관심 있는 분들도 이쪽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임장 컨텐츠를 할 때 그동안은 역삼동, 연남동 동 위주로 찍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블럭별로 하려고 합니다. 블럭별로 하나씩 뜯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